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바바리? 이것은 룩백 퍼퓸 바디 미스터. 예, 광고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명품향을 마음껏 뿌려볼 수 있죠. 아재 냄새는 없애고요. 항균 성분으로 냄새의 근본을 뿌리 뽑아버리는 룩백 바디 미스터. 저는 이것을 집에 하나, 차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놓고 쓰는데요. 이것의 향이 명품 향수에 들어가는 니치 향이라고 합니다. 이 니치 향이 어떤 냄새냐 보면은요, 마치 그 30대 중반의 소개팅 자리가 줄을 서 있는 개인 사업자 냄새? 아무튼 뭐 아주 당당해지는 그런 냄새입니다. 아, 여름맞이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2+1 구매 시에요, 추첨을 통해서 톰포드 선글라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룩백 쳐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얘기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양호란 판사가요,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을 했던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 나오죠.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거 나옵니다. 이상한 판사 있죠. 근데 이 이양호 판사는요, 이상한 판사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아주 명확한 양반입니다. 천황폐하 만세! 이거예요. 일본 판사가 이래도 욕을 먹을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판사가 있었어요. 일본의 은혜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찮은 우리 민족이 어찌 감히 일본에 대들겠는가, 이런 요지로 판결문을 썼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썼어요. 옛날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병헌하고 동갑이에요. 긁어본게 이병헌 싫어하겠네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일본한테 대들었다고. 얘는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얼마나 바랄까요? 아직도 소니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인 걸로 생각하겠죠? 속옷까지, 아니 빤스까지 유니클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얘한테, 아니죠, 죄송합니다, 양호씨 아니죠, 양호상한테 판결 받으면 안 됩니다. 양호상이 앉아있는 법정은 일본 법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월급 주면 안 됩니다. 이 양호상이요, 천황폐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국민청원이 열렸다고 합니다. 김양호 판사 탄핵하자고요. 양호상, 그동안 멀리 타국에서 외화벌이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국힘당과 매국 언론들은 왜 조용히들 계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이 판결 자체가 사건이죠. 자칭 보수 세력을 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뭡니까?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아닌가요?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사입이 야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본 내용 가겠습니다. 구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축하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준석의 그 선대위원장이 되어버렸죠. 조선일보 TV조선에서는 오늘도 강성범이 때문에 이준석이 이겼다고 대단히 날카로운 척 분석들을 해댑니다. 저들이 자매신문에 도배를 하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갖고 이슈 만들더만은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다. 그래, 나 때문이요. 왜? 나 씹으려다가 이준석이 떠버리니까 아차 싶냐? 이준석은 너들이 컨트롤을 못할 것 같아갖고 쫄려? 아니면 내가 하도 조선일보에 계란을 집어던지니까 얄미워서 잡아 족치고 싶어? 더 해봐. 나 또 더 할 테니까.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가요, 마치 와, 교슈퍼 떼돈 버네 했더니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거기 털다가 잡혔더니 쟤 때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해갖고 제가 털었어요. 쟤를 잡아갔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대단한지는 몰랐습니다. 대조선일보 논설위원까지 나서갖고 헤드라인에 걸어놓고 씹어대시는 것 보면요, 제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배성균 논설위원이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만요. 참 대단한 회사에서 대단한 일 하고 계십니다. 저 발언을 본인 회사에서 제일 먼저 띄운 건 아시죠?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떠들어갖고 전국적으로 띄워주신 거 본인 회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놓고 저한테 좌표를 찍어요? 이해합니다. 조선일보니까요. 근데 아저씨는 언론인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고 계시겠죠.
보니까 이준석도 무지하게 싫으시더만요. 코인 팔아갖고 선거한다 뭐 이런 말 하시고요. 전 씹어도 되는데요. 이준석한테는 조심하십시오. 간보고 있다가 잘한다 싶으면 또 얼굴 싹 바꿔갖고 살랑살랑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조선일보 덕에 제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선거판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요,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어디건 버림받게 생겼습니다. 근데 국힘당이요, 이 분위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국힘당은 이런 큰 흐름을 담을 그릇이 안 됩니다. 아니, 그릇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부러운 건 부러운 겁니다. 국힘당의 이런 호박이 덩굴째로 굴러 들어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총선 참패한 것 때문이죠. 민주당은 대승의 원인을 잘못 해석했고, 아니죠, 알면서도 외면을 했고, 국힘당은 더 망가질 게 없었던 덕에 바라지도 않던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동네에서 침 좀 뱉던 논두렁 깡패한테 전국구 조직이 연락이 와갖고 네 실력을 보여주면 전국구로 키워주겠다 했더만은 실력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왜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 일어나 이러고 있는 와중에 맨 밑에 있는 막둥이 하나가 형님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전국구 별거 아니라면서요. 이번에 인생 바꿔보죠. 속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오죠. 국힘당 사람들이 변화를 원했으면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2배 넘게 차이가 나버리면요, 당원 투표도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요, 나경원 후보가 이겼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전체 결과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차이로 이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와버렸으면 이건 정말 무서운 것이었거든요. 국힘당이 바뀌는 것이었거든요. KBS 시사직격 보니까요, 바로 이해가 되더만요. 이준석한테 국힘당 당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인사 좀 똑바로 하고 다니지, 젊은 사람이 뻣뻣하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준석이 인사 안 하고 뻣뻣한 건 맞지만 국힘당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힘당은 안에서 힘겨루기에 들어가겠죠. 이준석이 이기기가 힘들 겁니다. 아직도 메이드인 적폐 기득권 정치인이 드글드글 하니까요. 물론 이준석도 그 밥에 그 나물이지만요, 지금 언론에서 띄어갖고 분위기가 막 확 휩쓸려 가니까 이준석 대표가 뭔가 막 혁신적인 정치인으로들 잘못 헷가닥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준석과 안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할 소리는 없게요. 이준석이 떨어졌으면 찾아가갖고 미안했다고 원하면 그 소맥 한 잔 말아주려고 했는데요, 됐으니까 뭐 들이받아야겠죠. 이준석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에요. 젊은 층의 지지를 얻었다지만은요,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육, 강식, 승자승, 능력대로 그냥 국힘당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비꼬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아우르는 포용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잘난 걸 알고 티를 내는 젊은 정치인으로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마전인 국민의힘을 개혁할 리더십 이 있을까요? 안에 있는 토착외구 쳐내고 부동산 업자들 일배 구구 걸러낼 수가 있을까요? 웃음부터 나네요. 성공을 한다면 리스펙이죠. 이준석 인정입니다. 바로 다음 대선 후보 영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비빔밥 얘기를 했죠. 재료들을 원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섞었다고 말입니다. 섞여질까요? 아마도 숟가락 아무리 요리조리 굴려도 재료들 다 튀어나갈 겁니다. 그러고 재료 자체도 다 썩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러고 숟가락에 들러붙어 가지고 콩고물 좀 날라고 잘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잘 해보세요. 그러고 임재범의 내 거친 생각과 이거를 인용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구독, 정치 이런 거 많아져야죠. 근데 민주당에서 그랬으면 자칭 보수 언론들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장난한다고, 가볍다고, 떨어진 사람 약 올리냐고. 거대 언론들이 그쪽 편인 거는 큰 다행인 줄로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복인 거입니다. 이준석이 됐다고 큰일 났다는 사람들 많죠. 큰일 날 것도 없지만 전 이준석이 대표가 된 것이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변해야 됩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국힘당이 알아서 자폭해준 덕에 민주당은 몸만 사리면 됐었잖아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투덜거려도 니들이 어딜 가겠냐? 이 생각 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협치 명분 따지고 언론 눈치만 보셨잖아요. 이제 민주당은요, 그래도 민주당이 저들보다 낫다 하는 걸 확실히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자기 입지만 챙기던 수박들 입김이 많이 약해질 겁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인들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그동안 젊은 정치인들 나대지 말라고 하셨던 안전한 정치 하시던 분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젊은 정치인들, 젊은 의원들이 용감하게 앞에 나서면은요, 응원 좀 아니, 응원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비웃고 손가락질만 하지 마세요. 적폐 기득권이랑 맞짱 뜨다가 두들겨 맞으면요, 나서서 좀 막아주세요. 아니, 앞에서 막아주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뒤에서 찌르지만 말아주십시오. 조중동 전화 받고서 예 맞아요, 그 의원은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이런 인터뷰 좀 하지 말아주시라고요. 상처 났다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다 이준석한테 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위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인복이 참 없는 사람 같아요. 같이 일할 최고의원, 이번에 뽑힌 최고위원들 면면을 보면은요, 똘똘똘합니다. 명불허전 조수진, 동료 버리는 배현진, 친박 김재원, 검사 출신 정미경. 회의장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마도 정미경 씨는 되도 않는 말로 빠득빠득 우기고, 배현진 씨는 나만 잘 되면 돼 이라고 있고, 김재원 씨는 얼굴 벌게져 갖고 들어와서는 서면 건의해 이라고 있고, 옆을 보니까 조수진 씨가 건승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